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이 확실시되는 분인데요. 김용남 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남입니다. 공천은 그냥 기정사실로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거야 뭐 공식적으로 발표 날 때까지 네.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건데 원래 정당의 공천하고 공무원 인사는 까봐야 알아요. 다만 이번 그 보궐선거에 제가 먼저 출마 의사를 피력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당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출마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네. 아마도 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다음에 저 같은 제3자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궁금한 건 지역인데요. 하남입니까? 평택입니까? 글쎄요, 저는 뭐 전적으로 출마 지역은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당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 아마 이번 주말에 그 여론조사를 돌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여론조사를 돌려서 네. 뭐 어느 지역에서 어느 후보가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였느냐 그거 네. 자료를 놓고 판단을 할 테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뭐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돌린 것까지 알고 계시면 여론조사 결과도 알고 계시는구만요. 아니요, 결과는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네. 그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주말에 전화 받았는데 뭐 제 이름도 들어가고 이광재 전 의원님도 들어가고 뭐 해서 여론조사 돌렸던데 뭐 그러면서 연락을 주셔서 이게 보니까 그 언론기관에서 돌린 여론조사 같지는 않고 이게 당에서 돌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뭐 부인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평택에서도 돌리고 하남에서도 돌린 겁니까? 예. 두 군데서 다? 다 돌린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의원님께서 주말에 SNS에 사진을 올리셨는데 선친묘소를 벌초하는 사진인데 선친묘소가 하남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선친이 지금 3주기가 되셔서 주말을 맞아서 이제 벌초도 하고 이제 찾아갔던 것이고요. 뭐 자주 갑니다 원래. 그래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는데 하남이 좋으시죠? 선거 구도는 사실은 지금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같이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통틀어서 평택 을의 선거 구도가 가장 복잡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잡한 것보다는 하남같이, 그러니까 민주당 대 국힘 양자 구도가 확실한 데가 오히려 더 편하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그렇다고 뭐 제가 하남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적으로 뭐 당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민주당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화 와서 어떻게 출마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또 민주당하고 소통은 언제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니 여론조사 당에서 돌린 거 맞는지 제가 확인 전화하느냐고 한번 전화했었죠. 누구하고 통화하셨습니까? 그것까지 밝혀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인재영입위원회 쪽입니까? 뭐 그 비슷한 데입니다. 예. 그 비슷한데. 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그러니까. 부인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맞구나 그랬죠. 근데 그래서 도대체 언제 결정해 준다는 어떤 언질은 좀 받으셨어요? 조만간 결정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선거가 40일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주소 이전이 이런 거면 좀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서둘러야죠. 지금 다른 곳들은 다 그 예비 후보 등록하고 뛰는 곳도 있고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 있다가 광역단체장 출마해서 빈 곳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의원직 사퇴가 안 이루어졌습니다만 사실상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네. 지역에서 각자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남 같은 경우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원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순서가 하남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평택 공천을 결정한다. 혹시 그 당에서는 이렇게 지금 그 접근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동시에 결정하지 않을까요? 물론 발표는 동시에 나겠지만 내부적 예, 검토는 검토는 아마 좀 더 선거 구도가 복잡하고 고려할 게 많은 평택을을 먼저 결정하고 오히려 그다음 하남 갑을 결정하는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평택을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그럼 의원님이 보시기에 평택을에서 네. 나중에서 뭐 후보 단일화에 이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살아 있다고 보세요? 살아있죠. 살아 있습니까? 지금 오자 구도인데 현재까지 네. 만약 개혁신당이 후보를 낼지 안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자 구도 내지는 육자 구도가 되기 때문에 네. 뭐 막판까지도 단일화 얘기는 계속 나올 수 있겠죠. 그래요? 만약에 의원님이 지금 평택을에 공천을 받으세요.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의원님이 주도해서 조국 대표나 김재현 대표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할 용의도 있으신 겁니까? 글쎄요, 제가 아직 뭐 공천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만일 공천이 확정되면 그때 말씀드리는 게 좀 옳은 것 같습니다. 너무 앞서간 질문인 건 저도 인정을 좀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다자구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또 의원님도 후보 단일 여지는 살아있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좀 일반화해서 질문을 좀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새 후보가 각계 약진을 해서 완주를 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선거 승리가 보장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럴 최악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당선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는 필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일은 막아야겠죠. 지금 내란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있는 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곳이 나온다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죠.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자리에서 의원님이 이 말씀도 주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한번 정리는 필요한데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신장식 수석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 어떤 그 조국 대표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기소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면서 이때 의원님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다. 그러면 반성문부터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조금 사안에 대해서 신장식 의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제기한 것은 이른바 조국 펀드에서 그 코스닥에 등록돼 있는 상장되어 있는 껍데기 회사 WFM이라는 회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걸 인수하고 또 비상장 회사를 인수해서 두 개 회사를 이제 붙이는 소위 우회상장 구도를 만들어 놨다. 결국에 그래서 그게 우회상장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 조국 그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다. 이 사실을 공개했던 것이고요. 그 팩트에는 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우회상장 준비까지는 다 맞춰놨었는데 그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상장까지는 가지 못했죠. 우회상장 두 회사를 합병하는 절차만 남아 있었는데 합병 준비까지는 다 맞춰놨었거든요. 제가 그때 공개한 사실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뭐 이것의 진위를 갖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의원님 공천 가능성이 보도를 타자마자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다라는 사실 그 맥락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의도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걸 제기한 의도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보수 정당에서 활약을 했다. 그 점을 부각시키고 싶은 것 같은데 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다만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한 얘기를 다시 환기시키는 게 과연 조국 후보께 유리한 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건 어떤 그 정부적 어떤 미스다 이렇게 보시고 오히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도 조국 후보의 오촌 조카라고 하는 아마 조범동 씨인가 뭐 그렇게 기억하는데 거기는 유죄를 받았고요. 그 조국 후보의 배우자분도 일정 부분 유죄가 났었기 때문에 글쎄 뭐 제가 이거를 일부러 환기시킬 의도는 전혀 없는데 조국 혁신당 쪽에서 그 사실을 다시 소환하는 것은 저는 뭐 글쎄요. 그게 조국 후보께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만약에 아무튼 근데 이게 한 번의 제기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한다면 물론 이건 의원님이 평택을에 공천받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맞받아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그거는 아니 저는 사실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그때 우회상장 구도가 다 만들어졌었고 물론 우회상장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만 당시 제가 놀랐던 것은 그 구도를 만드는 시기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라는 것이죠. 그거는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유지가 된다면 만약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뭐 단일화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는 상당한 좀 갈등이나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먼저 얘기 꺼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하남으로 가신다면 어떤 구도로 선거판을 짜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남으로 출마한다 그러면 민주당과 국힘 1대1 구도가 될 것이고요. 물론 하남 갑이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과연 우리나라의 공당으로서의 모습이 맞느냐라는 점 그리고 하남갑은 이제 하남시 전체를 놓고 보면 미사지구나 위례지구나 뭐 이런 소위 신도시 지역하고 원도심 지역을 비롯한 그 외 지역하고의 격차가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당 후보가 좀 더 일을 잘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주민들께 설명드려야겠죠.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의원님의 공천 문제를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공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이제 통합 정치 차원으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통합의 정치에서 의원님이 지금 하실 역할을 어떻게 자기 설정을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민주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히는데 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중도뿐만 아니라 보수까지 다 아우르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나 비전도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민주당보다는 훨씬 폭이 넓은 민주당을 만드는데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합리적 보수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목소리를 좀 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임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금융 쪽에 관심도 많고 뭐 공부도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민주당이 앞장서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 상장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필요한 그러니까 뭐 상법 개정 작업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도 할 일이 많거든요.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해서 그 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신데 법사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은 민주당도 율사 출신 의원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는 물론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 자격증 갖고 있습니다만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요? 오, 오히려 그쪽으로 한번 좀 실력을 발휘하고 싶으시다. 제가 그 검사 생활하면서
그 석사학위 땄는데 네. 그 석사학위가 지금은 이제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됐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증권거래법으로 석사학위도 받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그 대장동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SNS에 글을 올렸는데 과거 대장동 관련 의혹 보도로 한국신문상을 받은 한 일간지를 향해서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네. 창조해 보도함으로써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라는 내용을 올렸는데 이 SNS 메시지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일면 톱으로 뽑았는데 네. 네, 제 기억에 하면 그때 천화동인 1호 그러니까 이익금이 가장 많이 났던 거의 절반이 그분 거다 뭐 그런 취지로 타이틀을 뽑았는데 정작 그 녹취 파일에는 그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좋게 봐도 오버인 것이고 달리 보면 사실은 악의적인 기사를 만들어낸 거죠. 아니 대화 내용 중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그분을 갑자기 끼워 넣어갖고 그 기사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당시 천화동인 1호에 있던 약 1,200억 원 정도의 수익금의 절반이 네네. 그분 거다. 뭐 그러면서 당시 그때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시절이었죠. 네네. 그걸 떠올리게 기사를 작성했다고 하면 저는 근데 그게 당연히 녹취록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근데 없는 내용을 만들어내면 기자가 팩트를 보도해야지 팩트를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이런 입장이시고 평가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